안녕하세요. 선한시민TV 논평을 오늘 10월 28일 논평을 하겠습니다. 저는 선한시민힘의 이경태 상임대표입니다. 오늘 주제는 최근 이건희 삼성 회장의 타계로 상속세 부분이 좀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우선 이건희 회장이 우리 한국 경제에 대단한 업적을 남기시고 한국 경제가 세계적인 삼성으로 성장하는데 정말 이 탁월한 업적을 남기신 거죠. 그런 측면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마치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성장에, 경제 건설에 대단한 치적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 이면에는 박정희 한계가 이 나라의 장래를 좀 더 근원적으로 국가의 큰 비전을 갖고 있는 철학이 있었다면은 그렇게 불균형 성장으로 우리나라를 도시 중심, 재벌 중심 이렇게 균형을 잃은 아예 국가 정책 자체를 불균형하게 떼놓고 천명을 하고 키웠죠. 그래서 일부만 키우고, 그래서 나머지 대다수의 권익을, 대다수의 부를 빼앗아서 특정한 사람한테 당장 크는 게 급하다, 이게 명분이었죠. 그렇게 이제 한 그런 측면, 그리고 성장 후에 국가가 발전 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떠한 나라, 그때도 이미 북유럽은 복지국가였고 독일도 복지국가였는데 갔다 와보면서도 박정희는 그런 생각을 못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건희, 이병철 회장도 삼성이 그래 크기에는 말씀드렸듯이 일부에게 몰아주는 정경유착, 정치적인 배려, 특혜, 그걸로 인해 큰 게 우리나라 재벌인데, 그리고 이병철 선대 회장 때는 사카린 밀수부터가 온갖 많은 나쁜 짓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뇌물을 주고 권력한테 이런 게 어두운 면이 있죠. 그리고 이건희 회장 때까지도 노조를 탄압하고 거기에서 비정규직, 그런 인권 탄압 이런 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걸 우리가 고르게 평가해야 된다. 그렇지만 이건희 회장이 우리 경제에 엄청난 업적을 남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희 회장이 그 6년인가 이렇게 병석에 식물인간으로 있다가 이제 타결을 하고 바로 이제 상속세 문제를 이 보수 수구 언론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타결한 그날 바로 상속세가 10조 9천억 원이 이런 걸 이야기하더니만 그게 한국경제, 매일경제, 조선일보, 중앙동아 막 이렇게 가면서 이거는 사람 죽이는 거라고, 재벌 해체하냐, 대기업 없애자냐 이런 식으로 논란을 키워가면서 여론을 선동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언론 수구 세력들은 이 시대에, 지금의 이 시대의 상황에 대해가 인식이 없고 시대 정신이 없는 겁니다. 이 상황이 자본주의 극한적인 모습 상황으로 이 한국과 미국이 그 천병의 악질을 써 있는데 그 문제가 바로 직결되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더 내놔야 된다, 더 사회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고 언론이 앞장서고 시대 상황을 이야기해야 될 언론이 상속세 많이 내가지고 한국 경제 무너진다는 식으로 겁을 주고 이 짓을 하는 게 얼마나 이게 한심한 짓입니까? 그것은 기레기라 그러죠. 그 언론사들은 재벌로부터 어떤 특혜를 받고 어떤 자금을 받고 자라기에 그 짓을 하는지 분노를 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상속제도 자체에도 제가 지난 우리 논평에서 재산권, 사유재산 제도에 대해 말하면서 이 재산 자체가 이 근본적으로 보면은 개인 소유가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죠. 개인 소유가 있지만 그게 사회적 소유, 사회적 공유 개념이 본질적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상속이라는 게 100% 애한테 준다는 것은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상속세 많다고 이런 선동질을 하는 이런 악질 언론들을 보면은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상속제도, 이 사유재산 제도의 무소불위적인 노타치하라는 이런 것 때문에 자본주의가 세습 자본주의가 되고 불평등이 극심해지고
계급, 새로운 계급, 신노예제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걸 반성을 하면은 내 재산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 건 내 새끼한테 준다는 그런 천박한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건 너무나 이거는 돌상놈의 사고방식이다. 그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 보수 언론들이 또 하는 이야기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우리 상속세율이 제일 높대요. 세계적으로 우리는 50% 정도 되는데 전 세계에서 제일 높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경제를 망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이제 앞에 표에 이제 거기도 신문기사 표를 제가 올렸는데, 그걸 보시더라도 우리보다 더 높은 게 일본이에요. 그리고 이제 미국, 유럽 이런 데도 보통 40% 선이고, 근데 중요한 건 이건 명목, 그 제도적인 명목 세율의 규정이 그렇다는 거고, 그건 실효세율이라 하잖아요. 각종 공제 뭐 빼주고 이러면 우리는 실질적인 상속세율은요, 2017년 통계로 14%에 불과합니다. 근데 여기다 또 더 뭐가 문제냐. 북유럽과 유럽에는 있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그 노동자 고용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같으면 4대 보험 있죠.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또 뭐예요? 하여튼 산재보험. 이게 이제 유럽에도 있는데, 그 보험료를 우리는 반반 부담을 하잖아요. 근로자와 이 사업주가. 유럽에는 100% 기업이 부담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회기여금 보험인데, 그거까지 조세로 친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그걸 국민 부담이라 그러는데, 조세 부담과 국민 부담. 국민 부담을 치면은 이 북유럽은요, 번 거의 70% 이상 다 사회에 나와 환원해요. 거기다가 기부도 또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치면은 우리는 14%밖에 안 내면서 생 난리를 지기고, 이게 나라를 망한다는 둥, 뭐 부자들 사업 욕구를 끊는다는 둥, 뭐 경영권이 위협하다는 둥, 이런 식으로 뻔뻔질을 해가지고 혹세무민을 하는 게, 이런 악질 이 언론, 이런 새끼들을 그냥 두어도 되겠습니까?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사회적 책임을 언론이 앞서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 한국 사회가 이런 그 썩어 빠진 이 쓰레기들 때문에 세금 안 내는 게 자랑인 거 아닙니까? 세금 안 내는 거 자랑하고 지라고 다니죠. 이게 천민자본주의, 이기주의, 속물국가, 모든 편법, 탈법, 불법을 동원해가지고 탈세하는 걸 자랑을 하잖아요. 탈세하는 온갖 신기묘한 신공이 많아요. 대단한 고수들이 많죠. 변호사, 세무사, 온갖 걸 다 동원해, 권력 동원하게 이 짓을 하는 게 대한민국 아닙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가진 만큼 사회 책임을 응당해야 되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그 짐승보다 뭐한 거예요? 그걸 하지 않으면. 우리 한때 이 2008년 이 세계 금융위기 7, 8년 있을 때 소위 말해가 피그라 그래가지고 포르투갈, 이태리, 그리스의 남유럽이 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스페인까지도 그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 우리 보수 수구들은 뭐라 했냐면은, 그런 나라들이 막 퍼주기 했어. 파퓰리즘으로, 복지를 엄청 해서 저렇게 망한다, 이렇게 거짓말을 쳤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체제나 모든 사회가 망하는 거는요, 부패하고 있는 놈이 다 처먹어가 망한 거예요. 그 당시 그리스, 이태리, 포르투갈 당연히 부패해서, 공직과 민간사회 다 부패해서 그 나라들이 지금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세금 안 내는 게 자랑이었어요. 세금 내는 놈을 저끼리 웃고 미친놈이라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골병이 될 거 아니에요. 재산 많이 가진 놈이 사회 기여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나라들이 공통적인 게 공무원이 갑질하고 공무원이 엄청 비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는 한때 공무원이 건물이 1층, 2층이면 1층에서 복사용지 2층까지 들어 올라가면 위에 가가지고 수당 적는 거 아닙니까? A4 용지 1층, 2층 올렸다. 10원 더 내라. 팩스 보는. 이 짓을 하고 그걸 정치권하고 결탁한 거예요. 정치권하고 공무원이 정치권에 더 이롭게 여러 가지 편의를 봐주는 대신에 정치권은 공무원 연금, 수당 엄청 준 거예요. 그 짓을 해가지고 그 복지가 공무원, 공공분야한테 잘해준 거지 일반 백성한테 복지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
이런 부패했기 때문에 망한 거란 말입니다. 그 위기가 온 건데 이때도 이 보수 언론 가진 자들은 사회보장을 마해가 망했다 이따 짓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결국 상류층이 도덕적으로 붕괴하고 이기적인 속물주의, 이게 집단과 국가를 망하게 하는, 사회를 망하게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남한 사회가 지금 그 지경에 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통일을 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신라가 삼국 통일을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신라는 대단한 도덕적으로 상류층들이 사회적 책임이 대단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세속 5개가 뭡니까? 가진 자의 책임이에요. 화랑들은 전쟁에 먼저 나가 앞장서서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 기강과 사회의 고결한 성품과 도덕성이 살아난 거예요. 그 정신이 삼국 통일한 거예요. 다른 거 아닌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사회입니까? 있는 놈들 책임 안 지려고 지금 이래 어려워도 지 돈 처발라가 몇백억, 몇천억, 몇 조가 갖고 있어도 10원 하나 국가 사회를 위해가 약자를 위해가 서지 않는 사회 아닙니까? 이런 사회가 통일할 자격이 있어요? 통일 논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상류층 기득권이 사회적 책임, 도덕성 회복이 통일도 말할 자격이 출발이고 우리 사회와 국가를 구하는, 그리고 우리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홍익인간사상, 제가 주장하는 생태공동체 민주주의로 이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해서 21세기에 지구 문명을 이끌어가고 이 지구 사회에서 우리가 앞서가는 그러한 나라가 되는 길도 지금 당장 가진 자들이 도덕성 회복하는 겁니다. 상류층이 사회적 책임감이 뭔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삼성 상속세가 많이 적으니 이거는 기레기 쓰레기들이 하는 거짓말이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